내 이름은 지혜, 23살의 대한민국 육군 중사였다. 여군으로서의 삶은 늘 정해진 틀 속에 존재했다. 아침 5시 어김없이 울리는 기상 나팔 소리는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차가운 신호였다. 여군 내무반은 늘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건 훈련복에서 나는 땀 냄새와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었다. 나는 군복을 입고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 속에 나는 단단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 내가 숨기고 싶은 나약함과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남자 장교들과의 경쟁 속에서 나는 2배, 3배 더 땀 흘려야 했다. 체력 훈련은 나의 일과가 되었고 사격장에서의 명중률은 나의 자존심이었다. 모든 임무에 완벽을 기했고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군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장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내면을 알지 못했다. 밤늦게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연병장을 달릴 때 나의 마음속은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나의 삶은 규율과 명령, 그리고 훈련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 온전한 나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고독 속에서 나만의 안식처를 찾고 싶었다. 그 안식처는 부대 정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국밥집이었다. 허름하고 오래된 외관과는 달리 그곳은 내게 집과 같은 따뜻함을 주는 공간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늘 푸근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고 나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국밥에 어떤 양념을 넣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하셨다. 지혜 중사, 오늘도 왔는가? 어서 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몸 좀 녹여. 훈련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는 늘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말에 빙긋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는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은 나의 차가워진 몸뿐만 아니라 나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했다. 할머니는 내가 국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반찬을 더 놓아주시거나 따뜻한 물을 채워주시곤 했다.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할머니에게 돈을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어서 들어가서 쉬어. 내일 또 올 거지? 할머니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따뜻한 온정을 느꼈다. 그곳에서 나는 잠시나마 군인이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사람 지혜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는 국밥집을 나와 부대로 향하는 길에 문득 내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겉옷 안에 숨겨져 있어 아무도 볼 수 없는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목걸이는 내가 어릴 적부터 늘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이 목걸이는 우리 가문의 상징이다. 너는 이 목걸이를 차고 항상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네 신념을 지켜라. 너의 어머니는 항상 너의 편이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목걸이를 꽉 쥐었다. 어머니는 나의 영원한 롤모델이자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나는 또한 늘 군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하는 작은 가죽 수첩을 만져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어머니가 직접 송글씨로 적은 짧은 일기와 명언들이 담겨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권력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마리르카이라는 이니셜로 자신을 지칭하며 쓴 몇몇 의미심장한 글귀들이 있었다. 특히 나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군인이 된 것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자부심과 함께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수첩은 내게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수첩을 보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곤 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용 문신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문신은 우리 가족의 비밀스러운 상징이었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나는 이 문신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늘 되새기곤 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부대로 향했다. 나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나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다. 그때 우리 부대의 간부인 이진우 중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이진우 중령은 최근에 우리 부대로 전입 온 간부였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스스로를 과시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부하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즐기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특히 여성 간부나 하급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 능했다. 그는 병사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즐겼다. 야, 이등병 김재원, 똑바로 안 서. 너 같은 쓸모없는 녀석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망신당하고 있잖아. 이진우 중령은 신병 재원에게 소리쳤다. 재원은 몸이 약하고 어리숙해서 이진우 중령의 괴롭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나는 재원이 훈련에 뒤처져 이진우 중령에게 구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나도 처음에는 재원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 환경에 적응하고 강해진 것이었다. 재원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재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위로하고 싶었지만 계급의 벽은 높았다. 중사가 중령의 명령에 감히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저 재원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집단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메뉴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밥을 받아서 한 테이블에 앉았다. 고된 훈련을 마친 후라 배가 무척 고팠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은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나는 국밥을 먹는 동안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귀 기울였다. 동료들의 수다, 식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부들의 호통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나마 군복을 벗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때였다. 내 테이블 옆을 지나던 발소리가 멈춰 섰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진우 중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못마땅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지혜중사, 군인이 밥 먹는 꼴이 왜 이렇게 천박해? 국밥이라니 천하디천한 음식만 골라 먹는군. 여군이라는 것들이 꼴에 밥이나 축내고 말이야. 이러니 남자들이 여군을 무시하는 거야. 이진우 중령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가 나의 식습관까지 비난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중령님, 식사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취향? 웃기지 마라. 너 같은 것들이 밥이나 축내면서 세금만 축내는군. 이 정도도 못 참으면 군생활 어떻게 하려고? 꼴이 이게 뭐야? 이 정도도 못 참으면 군생활 어떻게 하려고? 꺼져. 이진우 중령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는 나의 국밥 그릇을 잡더니 그대로 들어 내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뜨거운 국밥물이 나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군복으로 흘러내렸다. 나의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군복은 국밥물에 젖어 축축해졌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뜨거운 국밥물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통증보다는 치욕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애써 참았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꽂혔다. 동료들과 간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나를 동정하는 듯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진우 중령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진우 중령은 나의 무력함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여군이 먹는 밥이냐? 꼴이 이게 뭐야? 이 정도도 못 참으면 군생활 어떻게 하려고? 꺼져. 그는 내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국밥을 내려다보았다. 나의 존엄과 명예가 바닥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나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진우 중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나의 군복에서는 국밥 냄새가 진동했고 나의 머리카락은 국밥 국물에 젖어 끈적거렸다. 나는 복도를 걸으면서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용문신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목에 걸린 봉황 문양 목걸이를 꽉 쥐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네 신념을 지켜라. 나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나의 몸을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비로소 눈물을 쏟아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치욕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국밥 국물에 젖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깨끗했지만 나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결의가 남아있었다. 나는 군복을 갈아입고 책상에 앉았다. 나의 작은 가죽 수첩을 펼쳐들었다. 나는 수첩에 오늘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진우 중령의 잔인한 행위, 나의 치욕감, 그리고 나의 복수심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수첩은 나의 증거이자 나의 결의를 담는 보물상자 같은 존재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나는 이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이진우 중령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나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오만을 꺾을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진우 중령의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나의 수첩과 목걸이를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싸움을 위한 준비였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국밥이 쏟아진 그 순간 내 세상은 멈춰버렸다. 뜨거운 국물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명예까지 적셨다. 이진우 중령의 비열한 웃음과 주변의 침묵은 나를 질식시킬 듯했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솟아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가죽 수첩과 목에 걸린 봉황 문양 목걸이가 내게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신념을 지켜라. 나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나의 몸을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비로소 눈물을 쏟아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치욕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국밥 국물에 젖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깨끗했지만 나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결의가 남아있었다. 나는 내가 당한 치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군복을 갈아입고 책상에 앉았다. 나의 작은 가죽 수첩을 펼쳐들었다. 나는 수첩에 오늘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진우 중령의 잔인한 행위, 나의 치욕감, 그리고 나의 복수심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수첩은 나의 증거이자 나의 결의를 담는 보물상자 같은 존재였다. 나는 이 수첩에 이진우 중령이 다른 병사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부당한 행위들도 기억나는 대로 기록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사소한 괴롭힘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잔인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나는 이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이진우 중령의 악행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나의 명예를 되찾고 그의 오만을 꺾을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진우 중령의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나의 수첩과 목걸이를 꽉 쥐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싸움을 위한 준비였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다. 내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진우 중령의 행동을 주시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부대 내에서 거만하게 행동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그런 태도는 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점심시간,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김 상사의 모습을 보았다. 김 상사는 우리 부대의 베테랑 군인이었다. 그는 오랜 군 생활 동안 수많은 간부들을 겪어왔고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롭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인물로 병사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나는 김 상사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만약 그가 이진우 중령 편을 든다면, 아니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며칠 동안 나는 김 상사를 주시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부대원들에게 친절했고 부당한 일을 보면 나서서 해결하려 노력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졌다. 김 상사라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는 정의를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복도에서 우연히 김 상사와 마주쳤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중이었다. 김 상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김 상사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혜 중사, 무슨 일인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망설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닙니다, 상사님. 그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라 혹시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 상사는 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일 저녁 식사 후에 내 사무실로 찾아오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보세. 감사합니다, 상사님. 나는 김 상사의 승낙에 안도했다. 이제 내 손에 든 진실의 씨앗을 뿌릴 때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시나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이진우 중령에 대한 복수심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김 상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김 상사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자, 편하게 앉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난 며칠 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김 상세에게 털어놓았다. 이진우 중령이 내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 그가 국밥을 내 머리에 쏟아부었던 잔인한 행위, 그리고 내가 헌병대장이 차량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확보한 과정까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작은 가죽 수첩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사님, 이 수첩 안에 이진우 중령의 모든 만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병대장 차량 블랙박스에서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국밥을 쏟는 장면부터 그가 다른 병사들을 괴롭히는 장면까지요. 김 상사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김 상세에게 그날의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다. 김 상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내가 국밥에 젖어 치욕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깊이 탄식했다. 영상이 끝나자 김 상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지혜 중사. 이진우 중령이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네, 상사님.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헌병대장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야간 모드로 찍혔지만 어떠한 조작도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굳건했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마침내 김 상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해졌다. 지혜 중사, 자네는 정말 큰일을 했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용감했어. 나는 자네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안도했다. 김 상사가 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상사님, 제가 이 영상을 외부에 공개할까요? 아니면 군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네. 군의 명예에도 좋지 않고 자네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 이건 우리 군 내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일세.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상부에 보고해야 하네.
하지만 그냥 보고해서는 안 돼. 이진우 중령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네를 오히려 역으로 몰아쓸 수도 있어. 우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해. 헌병 대장님께 직접 보고해야 할 걸세.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 상사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안전까지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혹시 헌병 대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헌병 대장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상사는 미소 지었다.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예전부터 헌병 대장님의 정의롭고 강직한 성품에 대해 존경하고 있었네. 이 문제는 헌병 대장님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더더욱 그럴 거야. 헌병 대장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의 말에 안도했다. 김 상사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진우 중령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발각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행동했다. 김 상사는 그동안 상부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부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불편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재원은 여전히 이진우 중령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듯했지만 나는 그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때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대강당으로 소집되었다는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대강당으로 향했다. 대강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헌병대장이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상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헌병대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소집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모든 시선이 헌병대장에게로 향했다. 나는 헌병대장의 시선이 잠시 이진우 중령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진우 중령은 헌병대장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헌병대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우리 부대 식당에서 한 여군 장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의 손은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헌병대장은 김 상사를 향해 손짓했다. 김 상사는 준비된 노트북을 단상에 연결했다. 그리고 대강당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식당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이진우 중령이 내게 국밥을 쏟아부었던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의 오만하고 잔인한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내게 꺼져 라고 소리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강당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 중령은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를 제지했다. 이진우 중령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스크린 속 이진우 중령의 얼굴과 그의 실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다. 국밥 국물에 젖어 치욕스러워하는 나의 모습,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진우 중령이 내게 이 정도도 못 참으면 군생활 어떻게 하려고 라고 소리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 나는 김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만족감과 함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조력자이자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장본인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헌병대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며칠 전 우리 부대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간부가 힘없는 여군 장교를 모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진우 중령을 노려보았다. 이진우 중령은 고개를 떨구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욕하고 폭행했던 그 여군 장교, 지혜 중사, 그녀는 바로 저의 딸입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대강당 안은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 중령은 고개를 들고 헌병대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헌병대장의 딸을 모욕했던 것이다. 나는 헌병대장의 말에 놀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한 진짜 이유가. 나는 헌병대장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주었다. 어머니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채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단상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헌병대장은 스크린을 향해 다시 손짓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부상당한 강아지를 돕는 장면, 그리고 재원을 도와주었던 장면이었다. 나의 숨겨진 선행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다. 나의 얼굴은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 헌병대장은 스크린 속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 여군 장교, 지혜 중사,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모든 영상을 확보하여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킨 진정한 군인입니다. 이진우 중령의 행위는 우리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지혜 중사의 행동은 우리 군의 명예를 다시 한번 빛냈습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대강당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순간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 나는 김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헌병대장은 이진우 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진우 중령의 어깨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 중령,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힘없는 여군 장교를 모욕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계급과 명예를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진우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것이다. 헌병대장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초심을 다잡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헌병대장의 연설은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이진우 중령의 몰락을 보면서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의 용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부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공의는 실현되었다. 나의 목에 걸린 봉황 문양 목걸이와 작은 가죽 수첩, 그리고 손목의 용문신은 내가 군인이 되기 전부터 짊어졌던 운명적인 표식이었다. 어머니는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나를 지켜주는 영원한 수호자였다. 대강당에서의 사건은 부대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진우 중령의 몰락은 삽시간에 군 내부망을 통해 상부까지 보고되었고 그는 즉시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잔혹한 행위와 비인간적인 태도는 군 전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헌병대장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과 내가 그 모든 증거를 직접 확보했다는 사실은 부대 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등병 재원이 당했던 모욕, 그리고 내가 겪었던 치욕적인 사건은 군 내부에서 골마터진 부조리의 상징이 되었다. 나를 바라보는 동료들과 선임병들의 눈빛은 이제 경외감과 함께 깊은 존경심으로 빛났다. 그들은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히던 몇몇 선임병들도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사과를 건넸다. 그들은 이진우 중령의 권력 아래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녀의 품은 내가 평생 갈망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비로소 모든 긴장을 풀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지혜야, 정말 수고 많았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용기에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결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기회를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녀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사실은 우리 둘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혜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봉황 문양 목걸이와 용문신, 이제는 숨길 필요 없다. 그것은 우리 가문의 명예이자 너의 자랑스러운 표식이다. 어머니는 나의 목에 걸린 목걸이와 손목의 문신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내게 새로운 힘과 책임감을 주었다. 어머니는 내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녀는 내가 단순히 중사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내가 가진 뛰어난 통찰력과 강한 정의감을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내게 군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지혜야, 너는 이대로 군 생활을 끝내기에는 아까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엄마를 도와 우리 군을 더욱 올바르고 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 주겠니? 나는 어머니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인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장교의 길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네, 엄마.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엄마를 도와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나의 대답에 환하게 웃었다. 좋아. 지혜야, 너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내가 떠나게 될 부대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다. 특히 재원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조력자이자 내가 지켜야 할 동생과 같은 존재였다. 나는 곧바로 재원을 찾아갔다. 재원은 나의 전출 소식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나를 축하해 주었다. 그는 박성호 소대장과 같은 가혹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혜 중사님, 정말 잘 됐습니다. 역시 중사님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령관님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재원은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주었다. 나는 재원의 손을 잡고 깊이 감사했다. 재원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네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제 너는 더 이상 약한 병사가 아니야. 너도 이제 강해질 수 있어. 박성호 소대장 같은 사람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라. 재원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용기에서 큰 힘을 얻은 듯했다. 나는 재원에게 나의 작은 가죽 수첩을 건네주었다. 재원아, 이 수첩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내게 힘을 주었던 소중한 것이다. 이제 이 수첩은 내게 힘이 되어줄 거야.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너의 꿈과 희망을 기록하렴.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재원은 나의 수첩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내게 깊이 감사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재원의 따뜻한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전출 명령이 떨어지고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장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많은 인재들과 함께 군사 교육을 받았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은 혹독했다. 나는 한낱 중사에서 벗어나 장교 후보생으로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체력 훈련은 물론 전략, 전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했다. 나의 주변에는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동기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과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내가 중사 시절 겪었던 이진우 중령 사건과 그를 고발하고 장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동기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이야기는 동기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탄하며
나를 존경하고 따랐다. 나는 그들에게서 진정한 동지애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나를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셨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다. 그녀는 내게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녀는 항상 내게 강조했다. 진정한 군인은 강인함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영향 아래 나는 더욱 성숙한 군인이자 인간으로 성장해 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중사가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다. 나는 군사교육 과정에서 변경문화 혁신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나의 발표는 교수님들과 동기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어머니의 추천으로 육군본부의 주요 부서에 배치되었다. 육군본부에서의 생활은 육군사관학교만큼이나 치열했다. 나는 군의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 나는 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나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에 매진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장교로 임관했다. 계급장은 점차 올라갔고 나는 육군의 중요한 보직들을 맡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그녀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녀는 나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나는 나의 성공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원의 고통, 이진우 중령의 악행, 그리고 어머니의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가끔씩 내가 중사 시절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갔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활기 넘쳤고 간부들은 부하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젊은 여군 장교를 보았다. 그녀는 내가 예전에 국밥을 먹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주변에는 동료들이 그녀와 격이 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다. 나는 그 젊은 여군 장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잘하고 있네. 자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네. 여군 장교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그녀에게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냈다. 저 별이 바로 재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별 옆에는 나를 항상 지지해 주었던 어머니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수많은 희망의 별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의 4년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낱 중사였던 나는 이제 어엿한 장교 후보생으로서 군사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졸업과 동시에 나는 육군 소위로 임관했고 내 어깨에 빛나는 금색 계급장은 나의 노력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의 임관식에는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축하해 주셨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혜야,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장교가 될 줄 알았다. 이제 너는 더 큰 임무를 맡게 될 거야. 어머니는 나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깊이 감사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임관 후 나는 어머니의 추천으로 육군 본부의 주요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곳은 육군사관학교와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나는 국방정책 수립과 군사전략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의 역할은 막중했고 나는 나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업무에 임했다. 나는 특히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중사 시절 겪었던 이진우 중령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가 직접 추진한 것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투명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과거 경험이 군의 미래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육군 본부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이곳은 수많은 장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과 견제가 존재했다. 특히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와 같은 개혁적인 시도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았다. 그들은 군의 오랜 전통과 규율을 강조하며 나의 아이디어를 어린 장교의 치기 어린 생각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내가 여자 장교라는 점을 들어 나의 능력 자체를 폄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가장 먼저 나를 괴롭혔던 것은 박대령이었다. 그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군의 위계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진우 중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이진우 중령의 몰락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나의 등장을 불편하게 여겼고 나를 군에서 내쫓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려 했다. 그는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폄하했다. 민준소위, 자네는 아직 뭘 모르는군.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야. 자네가 감히 군의 전통을 무시하고 변경 문화를 바꾼다고. 건방진 녀석. 특히 여군은 본분이나 지켜. 박대령은 회의석상에서 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적대감,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나의 목표는 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동했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나를 폄하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에너지 삼아 더욱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박 대령의 견제에 대해 내게 조언해 주셨다. 지혜야, 너는 이제 더 큰 싸움을 해야 한다. 세상에는 너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소신대로 행동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그런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이야.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영향 아래 나는 더욱 성숙한 장교로 성장해 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중사가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의 어깨에 걸린 봉황문양 목걸이와 손목의 용문신은 내게 늘 어머니의 말씀과 나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박대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나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군의 핵심 정책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작전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했고 정책회의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병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나는 여성 장교와 병사들의 복무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에 매진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 게시판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음해성 게시물이 난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라니 군의 기밀이 누설되고 병사들 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입니다. 민준소위 당신은 군대를 망치려 드는군. 특히 여군 주제에 이런 발상이라니. 박 대령은 나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다시 한번 나의 성별을 들먹였다. 나는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령님, 투명한 소통만이 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은 병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군의 신뢰도를 높이고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 성별은 이 프로젝트의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맞섰다. 어머니는 나의 편을 들어주셨다. 박 대령, 이 프로젝트는 이미 승인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지혜 소위의 발상은 군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성별로 능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박 대령은 더 이상 반발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익명 게시판은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았다. 모두가 익명 게시판의 효과를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하나둘씩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불만 사항들이 올라왔지만 점차 심각한 부조리와 가혹행위에 대한 제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중사 시절 겪었던 재원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병사의 게시물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게시물에는 가혹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과 부대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게시물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조리가 군 내부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어머니에게 이 게시물을 보고했다. 어머니는 게시물을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해당 부대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 게시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가혹행위를 저지른 상급자들은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해당 부대 지휘관들도 문책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익명 게시판의 효과가 입증된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이제 익명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부조리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군은 점차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변화해 나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박 대령은 나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 게시판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 나를 모함하려 들었다. 그는 내가 과거 식당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이것을 빌미로 나를 역으로 공격하려 했다. 어느 날 나는 박 대령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소위, 자네가 저지른 비리를 알고 있네. 식당 CCTV 영상 무단 복사, 군사기밀 유출죄로 자네를 고발할 수 있어. 자네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야. 회장님 딸이라고 해도 감쌀 수 없을 걸세.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의 약점이 잡혔다는 사실에 나는 절망했다. 박 대령은 내가 중사 시절 식당 CCTV 영상을 복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나의 용기 있는 행동마저 악용하려 들었다. 대령님, 저는 정의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박 대령은 내 말을 잘랐다. 변명하지 마라. 자네는 군인으로서 규율을 어겼어. 이 사실을 헌병대장에게 보고하고 자네를 군사재판에 회부할 걸세. 자네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거야. 변경문화 혁신? 웃기지 마라. 박 대령은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박 대령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는 나의 약점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나는 내가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내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다. 나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어머니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의 군 생활, 나의 미래,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박 대령의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나는 과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나의 앞에는 거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나는 나의 목에 걸린 봉황 문양 목걸이와 손목에 용문신을 만졌다.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유품. 그것들은 나에게 나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짊어진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박 대령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그림자 속에서 반드시 빛을 찾아낼 것이다. 나의 군 생활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나의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집무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은 식당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했다는 사실이었다. 박 대령은 이 약점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짜내 이 시련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책상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믿어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나의 소신은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박대령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대령의 비열한 협박은 내 심장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밤새도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머릿속은 박대령의 협박에 대한 방역 계획으로 가득 찼다. 내가 중사 시절부터 지켜온 신념, 즉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봉황 문양 목걸이, 그리고 용문신이 내게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새벽동이 트기 전 어머니의 집무실로 향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대령의 협박, 그리고 내가 과거에 식당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했던 일까지.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의 진심을 전했다. 어머니의 표정은 나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나의 고백이 끝나자 집무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가 내게 실망했는지 아니면 나를 용서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따라 내 모든 군 생활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지혜야, 네가 저지른 잘못은 명백하다. 군인으로서 규율을 어긴 것은 중대한 잘못이지.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다. 너는 정의를 위해 행동했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신뢰와 이해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나를 믿어주었다. 나의 잘못을 덮어주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나는 내가 평생 갈망했던 따뜻한 보호와 지지를 느꼈다. 박대령의 협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가 너를 모함하려 한다면 나는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소신대로 행동하고 내가 너의 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너는 내 딸이자 이 나라를 지킬 진정한 여군이니까.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은 내게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온기가 나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내 마음은 단단했다.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그때 내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대령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오늘 오후 3시 내 집무실로 와라. 마지막 경고다. 언론에 다 불어버리기 전에 내군 생활을 끝내주지.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박대령의 협박에 비웃었다. 그는 내가 그의 협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뒤에 국회의원인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미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후 3시가 되자 나는 박대령의 집무실로 향했다. 나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내 마음은 단단했다. 이젠 두려울 것이 없었다. 박대령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협박에 굴복하여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혜소위 결국 찾아왔군.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 자네가 저지른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도록 내가 자네의 입을 막아주지. 대신 자네는 조용히 군복을 벗고 떠나야 할 걸세. 박대령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함께 나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오만함에 비웃었다. 박대령님, 제가 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대령은 나의 말에 살짝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하려는 건가? 늦었어.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네. 자네가 식당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언론에 넘길 것이다. 자네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야. 자네 어머니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감쌀 수 없을 걸세. 박대령님, 저의 모든 행동은 저희 어머니, 즉 헌병대장이자 국회의원인 어머니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말에 박대령은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무슨 헛소리야. 국회의원인 자네 어머니가 왜 자네에게 그런 지시를 해? 자네가 감히 국회의원님을 팔아먹는군. 여군 따위가 뭘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박대령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 중령이 겪었던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대령님, 어머니는 제가 바닥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중사로서 군에 입대했고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진우 중령님의 잔인한 행위도 그리고 박대령님의 견제도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대령은 나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대령님,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박대령님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저를 모함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박대령님은 군에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감시의 눈동자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떨림도 없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의 어머니, 즉 국회의원 김선영 의원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박대령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박대령, 자네는 결국 나를 실망시키는군. 내 딸에게 감히 이런 짓을 꾸미다니. 나는 자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네. 자네가 이진우 중령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이미 알고 있네. 박대령은 어머니의 등장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함께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가 다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는 박대령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대령, 자네는 오늘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될 걸세. 그리고 자네의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할 것이야. 자네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이진우 중령과 관련된 자네의 모든 비리 또한 밝혀질 것이다. 자네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박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박대령이 나간 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혜야, 너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어.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어머니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나의 스승이자 나의 어머니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의 지지 없이는 내가 결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나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아이디어들은 군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익명 게시판은 군 내부의 소통 창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었다. 나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제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제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군을 변화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나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장교로 승진했다. 계급장은 점차 올라갔고 나는 육군의 중요한 보직들을 맡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의 든든한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그녀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녀는 나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나는 나의 성공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원의 고통, 이진우 중령의 악행, 박대령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가끔씩 내가 중사 시절 근무했던 부대를 찾아갔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활기 넘쳤고 간부들은 부하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젊은 여군 장교를 보았다. 그녀는 내가 예전에 국밥을 먹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주변에는 동료들이 그녀와 격이 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젊은 여군 장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잘하고 있네. 자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네. 여군 장교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그녀에게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냈다. 저 별이 바로 재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별 옆에는 나를 항상 지지해 주었던 어머니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수많은 희망의 별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박대령의 몰락은 군 내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권위주의와 부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그의 추락은 내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고,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나는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서 군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중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군의 심장부에서 직접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상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진행되었다. 내가 제안했던 익명 게시판은 군 내부의 필수적인 소통 창구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들은 군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같이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며 올라오는 모든 제보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소한 불만 사항부터 심각한 가혹행위까지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내게 정원을 부여했고 나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가혹행위, 불합리한 명령, 부당한 대우 등 다양한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처음에는 일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변화에 저항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굳어진 군의 문화와 전통을 내세우며 나의 시도를 어린 장교의 객기라며 폄하하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녀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병사들은 구제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군 내부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들은 군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고 병경 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했다. 나는 병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내가 뿌린 작은 진실의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나는 어머니의 지휘 아래 육군본부의 주요 보직들을 두루 거치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나의 계급은 꾸준히 올라갔고 나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군사전략, 인사관리, 그리고 국방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어머니는 나의 멘토이자 나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내게 군인의 명예와 책임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연민의 가치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 지혜야, 너는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잊지 마라.
어머니는 나의 어깨를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말은 내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되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원이 겪었던 고통, 이진우 중령의 악행, 박대령의 견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나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재원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어엿한 병장이 되어 나의 옛 소대에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박성호 소대장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이제는 후임병들에게 든든한 선임으로서 큰 귀감이 되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재원을 찾아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장교님 덕분에 제가 다시 군 생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교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재원은 나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다. 나는 또한 국밥집 할머니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뵙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국밥집을 운영하지 않으셨다. 재단에서 그녀를 위해 작은 복지시설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녀는 내가 찾아갈 때마다 나의 손을 잡고 우리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미는 참 자랑스럽네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칭찬은 내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 나는 그녀의 겸손한 삶의 방식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군 내부에서 면계로운 희생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었다. 국밥집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 각지에서 잊혀져 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명예로운 희생 캠페인은 군의 사기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별을 달았다. 장군이 되었다. 내 어깨에 빛나는 별들은 나의 노력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내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뒤에는 수많은 병사들과 국민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희망이자 방패가 되어야 했다. 나는 나의 옛 부대인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활기 넘쳤고 간부들은 부하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젊은 여군 장교를 보았다. 그녀는 내가 예전에 국밥을 먹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주변에는 동료들이 그녀와 격이 없이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뿌린 진실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그 젊은 여군 장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정말 잘하고 있네. 자네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네.
여군 장교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그녀에게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나는 이제 육군 최고의 장성 중 한 명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육군의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그녀는 내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지혜 장군,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너는 이미 그럴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항상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군인이 되거라.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군인으로서의 롤모델이었다. 나는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육군을 더욱 강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삶이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다. 중사로 시작하여 장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냈다. 저 별이 바로 국밥집 할머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저 하늘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나의 모든 노력을 응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별 옆에는 나를 항상 지지해 주었던 재원의 별, 김 상사의 별, 그리고 나의 스승이자 어머니의 별도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빛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육군 최고의 장성의 자리. 어깨를 짓누르는 이 막중한 책임감은 중사 시절 차가운 식당에서 느꼈던 그 어떤 치욕보다도 거대하게 다가왔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육군의 중추를 맡게 된 것은 나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엄중한 시험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짊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겼다. 나의 집무실은 육군 본부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나는 가끔씩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온 길을 되새기곤 했다. 이진우 중령의 잔혹한 행위, 박대령의 비열한 견제, 그리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 나를 믿고 지지해준 어머니, 국밥집 할머니, 그리고 재원, 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의 손목에 새겨진 용 문신과 목에 걸린 낡은 봉황 문양 목걸이는 나의 정체성이자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는 취임 후 첫 국방부 회의에서 나의 소신을 밝혔다.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 장군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을 넘어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병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강하고 정의로운 육군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의 발언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수적인 장군들은 나의 개혁적인 주장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눈빛은 강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변경문화 혁신 프로젝트물을 육군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익명 게시판은 이제 모든 부대에 설치되었고 병사들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며 올라오는 모든 제보를 꼼꼼히 확인했다. 사소한 불만 사항부터 심각한 가혹행위까지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퇴임 후에도 나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후원자로서 나를 지지해 주셨다. 그녀는 나의 집무실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 지혜야, 개혁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너의 소신을 굽히지 마라.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지혜와 경험에 크게 의지했다. 나는 군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변경 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병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변경 문화를 개선하는 자율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병사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지휘관들에게 건의하여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군 내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물론 나의 개혁적인 시도는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혔다. 군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중시하는 일부 고위 장성들은 나의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나의 능력을 폄하하고 나를 젊은 혈기만 앞서는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견제와 비난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갔다.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운동에 더욱 매진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주말에는 산을 오르며 정신을 수련했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중사 시절 겪었던 재원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재원은 이제 어엿한 중사가 되어 나의 옛 소대에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 중령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이제는 후임병들에게 든든한 선임으로서 큰 귀감이 되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재원을 찾아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장군님 덕분에 제가 다시 군 생활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재원은 나의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다. 나는 또한 국밥집 할머니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꾸준히 찾아뵙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제 국밥집을 운영하지 않으셨다. 재단에서 그녀를 위해 작은 복지시설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녀는 내가 찾아갈 때마다 나의 손을 잡고 우리 젊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미는 참 자랑스럽네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칭찬은 내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 나는 그녀의 겸손한 삶의 방식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명예로운 희생 캠페인은 이제 군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나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데 앞장섰다. 국밥집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캠페인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 각지에서 잊혀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명예로운 희생 캠페인은 군의 사기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다시 한번 심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나의 취임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수많은 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나의 취임을 축하해 주었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군 생활에 대한 회고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낱 중사로 시작하여 육군 참모총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국민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군 생활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고, 제가 지켜야 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병사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최강의 육군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군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할 것이며 어떠한 부조리와 불합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나는 남편과 나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나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업적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목에 서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빛이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아들은 나의 뒤를 이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또다시 그 뒤를 이어 나의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내가 남긴 흔적은 이 사회에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며 나의 빛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의 삶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나의 삶은 이 모든 진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였다. 나는 영원한 메아리를 남길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마친 나는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봉사는 멈추지 않았다. 어깨에 빛나는 별들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의 명예와 책임감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명예로운 희생,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남편은 변함없이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는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복잡한 행정 및 법률 문제들을 처리하며 내가 오직 재단 운영과 사회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고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나는 유엔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국제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그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위로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특히 내가 중사 시절 겪었던 일과 국밥집 할머니의 숭고한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낡은 봉황 문양 목걸이와 용 문신을 보여주며 나의 모든 여정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음을 증명했다. 김 상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우리를 돕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영원한 멘토였다. 재원은 이제 어엿한 대령으로 성장하여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나의 자랑스러운 후배이자 나의 영원한 동지였다. 나는 가끔씩 그와 만나 군의 미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박 대령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출소했다. 그는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함께 체념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는 가끔씩 그를 찾아가 아무 말 없이 그가 좋아하는 차를 건네주곤 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혜 장군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박 대령님, 이제는 편히 사세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서 나는 진정한 용서와 치유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의 딸 하윤이는 나의 자랑이자 미래였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에 합류하여 나의 뒤를 이어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했다. 하윤이는 나와 남편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아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리더십을 겸비한 젊은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국밥집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어머니의 정의로움을 늘 마음에 새겼다. 하윤이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엄마, 국밥집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가장 큰 영감을 줍니다. 저도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윤이는 내게 자주 말했다. 나는 하윤이의 눈빛에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그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나는 이제 나의 자리에서 재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나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나는 기업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그들은 나를 존경하는 리더이자 삶의 멘토로 따랐다. 어머니는 몇 년 전 명예롭게 눈을 감으셨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군의 발전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나는 명예로운 희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잊혀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일에 더욱 전념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 캠페인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어느덧 나는 80을 넘긴 노인이 되었다. 내 머리는 온통 백발로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내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과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에게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남편은 나의 곁에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갔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나는 남편 하윤이 그리고 김 상사와 재원이 함께 할머니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주변에는 우리가 심었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었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중사 시절 식당에서 겪었던 고통, 이진우 중령의 잔인한 행위, 박대령의 비열한 견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가 했던 용감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나는 국밥집 할머니의 묘비에 꽃을 바치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영원한 메아리를 남겨주셨어요.
나는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우신가요? 나는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렸다. 따뜻한 햇살이 묘소 위에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들의 희미한 미소와 인자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영원한 봄을 맞이했다. 끝이 없는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딸 하윤이가 나의 뒤를 이어,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이 또다시 그 뒤를 이어 나의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내가 남긴 흔적은 이 사회에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며 나의 빛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세상을 밝힐 것이다. 나의 삶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내가 남긴 유산은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여군 머리에 국밥 쏟은 간부, 국회의원 어머니가 증거라며 식당 CCTV를 튼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당신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한 젊은 여성 군인의 용기와 끈기가 어떻게 거대한 편견과 권력 남용에 맞서 싸워 이기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목격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명예로운 희생재단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숨겨진 영웅들이 기억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명예로운 희생재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지혜를 돕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